우리가 만드는 국어 1학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중관 시인의 딱지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헤르만 헤세의 공장나방이라는 소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1쪽 펴면 되겠습니다. 네, 1-1단원에서는 인간의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고 또 그 작품 안에 있는 등장인물들의 깨달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배우는 공장나방에서는 등장인물이 어떤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고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작 나방, 헤르만 헤세. 모처럼 나를 방문한 친구 하인리 모어가 저녁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서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해는 저물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가파른 언덕으로 둘러싸인 호수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마침 내 어린 아들이 밤 인사를 하고 나가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어린 시절의 기억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이들이 생기고부터는 어릴 때 좋아하던 취미들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나더군. 그래서 한 1년 전부터 나는 나비 수집을 새로 시작했다네. 한번 보겠나? 그에게 보여주려고 종이 상자 몇 개를 가지고 돌아와 열어보았을 때는 나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램프를 찾아 불을 켜자 희미하던 창밖의 풍경은 어둠 속에 묻혀버렸다. 그러나 상자 속의 나비는 밝은 램프불 아래 빛나는 자태를 드러내었다.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그 고운 빛깔을 가진 형상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천천히 살펴보았다. 여기 이건 노란 밤나방이라네. 내가 말했다. 학명은 풀미네아라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매우 드문 종이지.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설에 누가 등장하는지 볼 텐데요. 소설의 제일 첫 번째 줄 보면 나와 또 누구 나옵니까? 한리 모어라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때 이 소설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한리 모어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일단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그럼 나와 한리 모어가 이야기를 나누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두 번째 줄 보면 해가 저물고 있는 저녁 무렵 정도가 되겠죠. 소설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인물과 사건 그리고 배경이 있습니다. 소설의 등장인물을 알고 또 그 등장인물들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마지막으로 등장인물과 사건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지를 알면 소설의 전체적인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소설을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하인리 모어는 핀에 꽂혀 있는 나비 중 한 마리를 상자 속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어 날개 아랫부분을 살펴보았다. 그가 말했다. 참 이상하지. 나비를 볼 때만큼 어린 시절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건 없으니 말이야. 그는 나비를 다시 제자리에 꽂고 상자 뚜껑을 덮으며 말했다. 잘 봤네. 약간 딱딱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 그에게 그 추억은 별로 달갑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자네의 수집판을 자세히 보지 않은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지 말아주게. 그가 말했다. 나도 어릴 때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었지.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기분이 좀 상했다네. 창피하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려주지. 그가 램프 덮개를 열어 담뱃불을 붙이고 나서 다시 램프 위에 갓을 씌우자 우리의 얼굴은 어슴푸레졌다. 그러고 나서 그가 열려있는 창문 곁으로 가 앉자 조금 야위고 길쭉한 그의 얼굴은 거의 어둠 속에 묻혀버렸다. 내가 담배를 피우는 동안 밖에서는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밤을 수놓았고
내 친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 네, 나와 하니 모가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이제 나비 이야기가 나왔고요. 박제된 노란 밤나방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살펴봅니다. 누가? 하니 모어가. 근데 그 나비에 대한 하인리의 태도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인리는 나비를 보고는 굉장히 딱딱한 말투, 딱딱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잘 봤네 라고. 이는 하인리의 어린 시절이 그다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인리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라서 기분이 상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뭘 봤을 때, 나비를 봤을 때. 그러면서 나비 수집판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게 된 자신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말이 사건을 정리하는 하나의 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일리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설의 외부 이야기입니다. 자, 외부 이야기라는 용어는 모든 소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소설 구성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 외부 이야기가 있으면 또 내부 이야기가 있겠죠. 이때 외부 이야기는 내부 이야기를 위한 도입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 바깥에 있는 이야기는 또 안에 있는 내부 이야기와 주인공이 같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장나방이라는 소설에서도 외부 이야기, 즉 바깥에 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난데 하인리의 어린 시절 내용이 나오는 내부 이야기, 안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인리입니다. 아까 앞에서 쌤이 얘기했잖아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하인리이다 라고. 그 말이 뭐냐면요. 외부 이야기가 있고 내부 이야기가 있으면 그 소설의 핵심적인 스토리 전개는 내부 이야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은 하인리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외부와 내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액자식 구성 또는 액자식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놓고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보겠습니다. 알려줬다. 내가 나비를 잡기 시작한 건 8살인가 9살 때쯤이었을 거야. 처음엔 별로 열심히 할 것도 없이 다른 애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보는 정도였지. 그런데 10살쯤 된 두 번째 여름에는 나는 완전히 이 유희의 취미가 생겨서 이 때문에 다른 일은 전혀 돌보지 않게 되었다네. 주위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못하도록 말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걱정을 할 정도였어. 나비를 잡는 데 열중하면 학교의 수업 시간도 점심도 잊어버리고 탑시계가 우는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 학교를 쉬는 날은 빵 한쪽을 호주머니에 넣고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끼니 때에도 돌아오지 않고 뛰어다니곤 하였다네. 지금도 아름다운 나비를 보면 이따금 그때의 열정이 몸에 스미는 듯 느껴진다네. 그럴 때면 나는 잠시 어린아이만이 느낄 수 있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심정에 사로잡히곤 하지. 그 소년 시절에 처음으로 노랑나비를 찾아냈던 그때의 기분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것이야. 또 그럴 때면 호련히 어린 날의 무수한 순간이 떠오른다네. 풀향기가 코를 찌르는 메마른 벌판에 찌는 듯이 무더운 낮과 정원 속의 서늘한 아침과 신비스러운 숲속의 저녁 때 나는 마치 보물을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포충망을 들고 나비를 노리고 다녔어. 그리하여 아리따운 나비를 발견하면 특별히 진귀한 것이 아니라도 좋았지.
햇볕 아래 졸고 있는 꽃 위에 앉아서 빛깔이 고운 날개를 호흡과 함께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잡는 기쁨에 숨이 막힐 지경이 되어 가만 다가서곤 했어. 반짝이는 반점 하나하나, 날개 속에 드러난 맥줄 하나하나, 가는 더듬이의 갈색 잔털 하나하나가 눈에 뚜렷이 보이면 그 긴장과 환이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다네. 그때 그 미묘한 기쁨과 거센 욕망의 교차는 그 뒤엔 자주 느낄 수 없었지. 오디오 파일이 중간에 좀 끊기긴 하는데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나오는 나는 누굽니까? 나는 바로 하인리 모어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나는 바로 하인리 모어다라는 거 알아둬야 되고요. 어린 시절의 하인리 모어는 어땠습니까? 나비 수집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임했습니다. 10살쯤 무렵부터 시작된 이 나비 수집으로 인해서 다른 일은 전혀 못하게 될 정도로 그 나비를 잡고 다니는데 빠져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빗대어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이 게임에 빠져서 공부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어린 시절의 그 열정은 바로 나비 수집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신기하게 생긴 나비를 보면 하인리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기뻐서 숨이 막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긴장감도 느끼고 때로는 환희도 느끼는 그러면서도 미묘한 기쁨과 거센 욕망의 교차를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꼈다고 하인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훌륭한 도구는 하나도 마련해 주시지 않아서 나는 내가 잡은 나비들을 헌 종이 상자에다 간추려 두는 수밖에 없었다네. 병마개에서 뽑은 동그란 코르크를 밑바닥에 발라붙이고 그 위에 핀을 꽂아 두었어. 이렇게 초라한 나의 수집물을 친구들에게 즐겨 보여주기도 했지만 친구들이 가진 도구는 대개 유리 뚜껑의 나무 상자에 푸른빛 가재를 친 사육 상자와 그 밖에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이었기에 내가 가진 초라한 설비를 더 자랑할 수가 없게 되었지. 그뿐만 아니라 극히 마음에 흡족하고 희귀한 나비가 손에 들어와도 남에게는 비밀로 하고 내 누이들에게만 이것을 보여주곤 했어.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리 고장에서 보기 드문 푸른 날개의 나비를 잡았다네. 날개를 펴서 그것을 말린 다음에 나는 하도 마음에 흡족하고 자랑스러워 꼭 이웃집 아이에게만은 보여주리라고 생각했지. 이웃집 아이란 뜰 건너편 집에 사는 교원의 아들 에밀이었어. 이 소녀는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녀석이었지만 아이로서는 어딘지 못마땅한 데가 있었어. 그의 수집물은 그리 대단치는 않았으나 수집물을 깨끗하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솜씨만은 놀랄만하였지. 게다가 그는 나비의 날개를 풀로 이어 맞추는 남이 잘하지 못하는 몹시 어려운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네. 어쨌든 모든 점에서 그는 모범소년이었어. 그 때문에 나는 그에게 몹시 감탄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를 미워했던 게지. 네. 하인리는 남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귀한 나비를 얻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 나비를 친구들한테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위에 나와 있죠. 친구들은 좋은 도구를 사용해서 나비를 잡고 보관하지만 하인리는 그만큼 훌륭한 도구가 없어서 그게 조금 부끄러웠나 봅니다. 그 비교 대상은 아마도 뜰 건너편 집에 사는 교원의 아들 누구? 네, 에밀입니다. 자, 이 소녀는 뛰어났지만 하인리가 생각하기에 못마땅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리는 감탄하면서도
에밀을 미워했죠. 이 에밀에 대한 하인리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복잡 미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나는 이 소년에게 푸른 날개의 나비를 보여주었다네. 그는 무슨 전문가나 되는 듯이 그것을 감정하고 나더니 희귀한 것임을 자기도 인정하면서 20페니 희의 값은 된다고 하였지. 그러나 그는 이내 트집을 잡기 시작하여 날개를 편 방식이 나쁘다느니, 오른쪽 더듬이가 비틀어졌다느니, 왼쪽 더듬이가 뻗어 있다느니, 그 위에 다리가 2개 떨어졌다느니 하며 제법 그럴듯한 결함을 늘어놓았어. 나는 그러한 결점을 그다지 대단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으나 그의 혹평으로 하여 내 푸른 날개의 나비에 대한 기쁨은 다분히 허물어졌고, 그래서 나는 2번 다시 그에게 수집물을 보여주지 않았다네. 이태가 지나서 우리는 꽤 머리가 굵은 소년이 되었는데, 그때도 나의 나비 잡는 것에 대한 열정은 변함이 없었어. 그때 이웃집 에밀이 공장 나방을 잡았다는 소문이 퍼졌지. 나는 이 말을 들은 때만큼 흥분한 적이 없었다네. 내가 아는 친구 중에는 아직 공장 나방을 잡은 아이가 없었고, 나 역시 내가 가진 낡은 책에서 그림으로만 보았을 뿐이었으니까. 그 이름을 알면서도 아직 잡아보지 못한 것 중에서 나는 공장 나방을 어느 것보다도 가지고 싶어 했어. 몇 번이고 나는 책 속의 그림을 들여다보았다네. 한 친구는 내게 이런 말을 했어. 나무 둥치나 바위에 앉아있는 이 갈색 나방은 자기에게 새나 다른 짐승이 덤벼들려고 하면 거무스름한 앞날개를 펼치고 아름다운 뒷날개를 드러내 보일 뿐인데, 그 빛나는 커다란 무늬가 매우 이상한 모양을 나타내므로 새는 겁을 먹고 함부로 덤비지 못한다고. 네, 하인리는 에밀에게 이제 푸른 날개의 나비를 보여줬습니다. 에밀은 그 나비를 보고 뭐 좋다느니 나쁘다느니 뭐 어떻다느니 이런저런 평가를 내립니다. 근데 그 평가가 어땠어요? 좋았어요, 나빴어요? 긍정적이지가 않았죠. 그래서 하인리는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태가 지냈답니다. 2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에밀이 공장 나방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나는 어떻게 되죠? 굉장히 흥분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인이 입장에서는 내가 아는 친구 중에서 아무도 공장 나방을 잡은 친구가 없었기 때문이죠. 공장 나방을 본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늬가 희한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뭐 등등의 말들을 말이죠. 자, 이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공장 나방의 겉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공장 나방의 첫 번째 부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일단 이 소설은 액자식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소설의 중요한 이야기는 하인리의 어린 시절 이야기라는 점 등이 중요하고요. 하인리가 어린 시절에 나비 수집에 관심이 많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감정들을 느꼈는지, 그리고 친구이자 라이벌인 에밀과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인지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면 공장나방 나무 부분 한 번씩 다 읽어오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